자,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 돈봉투 의혹에 대해서 비판의 여론이 높은데 전재수 의원님, 저 귀국장에 모인 송영길 청렴하다, 믿는다, 송영길, 선당후사, 송영길 화이팅! 이라는 찬사가 오늘 많은 조간 신문들에서는 국민들 보기 불편하다. 그리고 당내에 있는 586 동료 의원들의 집 없으니까 무력이 없다라는 식의 사실은 설득력 떨어지는 두둔도 국민들 보기에 불편하다라는 지적이 많은데 혹시 뭐 당에서 동원한 건 아니죠? 그것은 전혀 아니고요. 이제 송영길 대표가 이제 탈당을 했지 않습니까? 예. 탈당을 했기 때문에 당에서 동원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송영길 대표를 아마 개인적으로 지지하시는 분들이 뭐 SNS 등등을 통해 가지고 어디에 모이자 해가지고 가가지고 아마 응원을 하는 모양새를 보였던 것 같은데요. 저는 뭐 일부 지지자들이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발짝 더 나가서 생각을 하자면 저런 것이 또 당내에서 또 뭐 송영길 대표를 또 이제 뭐 무력이 뭐 없다는 둥 뭐 이런 식의 표현이 종국적으로는, 결과론적으로는 송영길 대표에게 그렇게 도움이 안 됩니다. 정말로 송영길 대표를 정말로 저 걱정하고 도와주려고 한다면 오히려 그러한 말씀, 그러한 행위들이 바라보는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불편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민주당을 향해서 많은 비판들이 쏟아져 나오는데 이것을 달게 받아야 되는 것이지, 역으로 오히려 그렇게 해버리면 송영길 대표에게 오히려 결과적으로 도움이 전혀 안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송영길 대표가 어떻든 조기 귀국을 하고 탈당을 하고 또 모든 책임은 나에게 있다, 수사기관 수사에 협조하겠다라고 한 것은 저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봅니다. 왜 그러냐면 윤석열 정부 들어서고 난 뒤에 인사 참사, 외교 참사, 또 집권 여당 소속의 최고위원들 막말을 해도 정치 도의적 책임을 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국회의원 5번을 하고 인천시장을 하고 당대표까지 한 사람이 탈당을 한다는 것은 사실은 죽기보다 싫은 일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일을 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법적 책임만 지겠다라고 하면서 재판까지 가는 여러 이제 상황들을 보면서 법적 책임 이전에 정치적 책임, 도의적 책임을 지는 저러한 모습은 저는 상당히 좀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최근에 보기 어려운 그런 이제 책임지는 자세다. 그런 긍정적 측면도 분명히 있다는 말씀도 아울러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말씀 주셨습니다. 김영주 의원님, 네. 사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송영길 전 대표가 사실상 모르쇠로 일관하는 모습에 대해서 무책임하다라는 중진들의 비판이 상당히 거세거든요. 특히 비명계를 중심으로 녹취록이 나왔는데도 송 전 대표가 이른바 법적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모습에 대한 질타의 여론이 민주당 안에서도 있는데, 또 다른 민주당 일각에서는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한 이 찬사가 쏟아진단 말이죠.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이제 앞으로 그러한 반응들은 그동안의 송영길 대표와의 개인적인 관계를 내부적으로 평가해온 사람들의 차가운 어떤 그 반응에 직면하게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보면 송영길 대표를 지지하는, 정치인으로 지지하는 사람들도 있겠습니다만은 실제로 전당대회 이전과 이후가 다르더라, 이렇게 사실은 무 자르듯이 이렇게 관계를 단절하고, 선거 전에는 상당히 많은 요청을 하다가 선거 끝나면 전혀 거기에 대한 답이 없는 이제 그런 부분들부터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의 반응들이 있고, 특히나 지금 이정건 또 우리 그 감사협회장을 했던 강내구 이런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그동안의 관계 속에서 이미 제가 보니까 2018년 이후 그 만들어져 왔던 형성된 관계라고 본다라면 상당히 이번 일로 인해서 일종의 또 배신감이라든지 이런 것을 느낄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다시 한번 송영길 대표에게도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이것을 뭐 저는 송영길 개인에 대한 평가 이런 차원보다는 이 사건을 민주당 전체 혹은 586 정치인 전체가 집단적인 반성의 계기, 성찰의 계기로 삼지 않고 저 사람 개인이 뭐 집이 있니 없니, 뭐 좋은 사람이니 뭐 이렇게 평가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잘한다고 했는데 나도 모르게 이 사람이 범죄 피의 혐의를 받고 있을 경우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래도 저 사람은 좋아. 그럴 리 없어.
라고 말하는 게 인간적인 관계에서는 이해가 되지만 책임 있는 대한민국 야당 정치인들의 반응으로는 옳지 않다라는 지적이시죠? 그렇습니다. 예. 여당에서는 과연 이 모습을 어떻게 볼까요? 김기현 대표입니다. 자신으로 인해 집안이 불이 났는데 홀로 애국자라고 강변하는 송 전 대표의 모습은 오히려 민주당의 무책임한 생얼굴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대표 당선 후 당직에 녹취록의 주인공들이 임명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 없다고 일관하는 것은 국민을 속이는 처사입니다. 그 가운데 이거 좀 흥미롭고 재미있는 여담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송영길 전 대표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묘하게 이 패션 스타일이 닮은 거 아니냐라는 아주 일각의 분석도 있습니다. 글쎄요. 자, 뭐 정장 입고 책 들면 다 똑같은 건 아닌데 외투를 들고 붉은 원서를 이제 들고 있는 모습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어떤 출국 사진과 닮은 꼴이다라는 일각의 좀 흥미로운 분석 기사가 나왔습니다. 공교롭게 또 송영길 전 대표가 든 책 색깔도 빨간 원서예요. 물론 책 종류는 다릅니다. 원자폭탄의 아버지 평전. 송영길 전 대표 귀국길의 손에는 이 원서가 들려 있었는데 김영주 의원님 네. 전혀 뭐 사안의 본질과는 관계 없지만 저는 뭐 전혀 뭐 닮아 보이지는 않은데 어떻게 보이세요? 뭐 두 개 공통점이 있네요. 빨간 책이라는 거. 빨간 책. 전쟁에 관한 책이라고. 전쟁에 관한 게. 예. 사실은 뭐 한동훈 장관은 이제 펠레폰네토스 그 전쟁에 대한 거고. 예. 이것은 이 책은 지금 이제 로베르트 오펜하이머라고 하는 원자폭탄을 만든 사람인데 그 사람이 그 이론 물리학자입니다. 이론 예. 물리학자인데 자신이 만든 원자폭탄이 실제로 일본의 히로시마 원폭에 많은 사상을 내는 것을 보고 상당히 마음의 상처를 받아요. 예. 그래서 수소폭탄 만드는 걸 반대하다가 좌파로 몰립니다. 그래서 소련 스파이로 이렇게 돼서 결국 후덤으로 죽어요. 아. 다만 이제 2022년에 복권이 됐습니다. 소련 스파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그런 슬픈 운명인데 아마 이제 송영길 대표는 본인이 얘기했다시피 본인의 사명이 아직까지 조국의 통화와 평화에 남겨져 있다. 예. 이 소위 말하는 원자폭탄의 아버지의 평전을 읽으면서 사실은 핵과 관련된 경쟁이 굉장히 인류에게 평화에 독이 된다는 메시지를 주고자 하는 거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근데 사실은 그것보다도 돈봉투 의혹이 민주당에게 더 원자폭탄 같은 이슈 아닐까라는 생각이 문득 드는데 김광삼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 사진을 보면 대비가 되죠. 일단은 하나는 출국하는 사람이고요. 네. 하나는 귀국하는 사람이고. 그렇죠. 하나는 범죄자를 쫓는 자고 하나는 도망가는 자고. 그런데 굉장히 어떤 정치인 멘탈이 강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해서. 왜냐하면 지금 나라가 난리 났잖아요. 지금 민주당이 난리 났어요. 그러면 저 책을 가지고 들어올 때 물론 이제 본인이 이제 핵 전쟁 억제 이런데 굉장히 관심이 많고 연구를 많이 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 백팩 들고 있잖아요. 예. 그 책을 저 배낭 안에 넣고 들어와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항에서 나올 때 많은 지지자 또는 이제 기자들이 많이 있을 것이고 카메라가 많이 있을 거라고 의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정계 은퇴하라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나는 자진 탈당을 하겠다고 얘기는 했지만 결국 정치 미련이 있는 거예요. 뭔가 내가 책을 백팩에 넣지 않고 손에 들고 나옴으로써 뭔가 메시지를 주고 아, 그렇군요. 향후에 있어서 나는 정치를 하겠다는 의지. 이게 정치가 어떻게 보면 쇼맨십이죠. 그렇기 때문에 본인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번에 어떤 위기를 극복한 다음에 뭔가 새로운 정치를 모색하겠다는 그러한 내면적인 그런 예. 의지가 제가 볼 때는 저런 모습으로 비춰졌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송영길 전 대표는 절대 도망가지 않겠다라는 강한 의지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을 읽다 보면은 가방에 넣지 않고 읽던 책은 이렇게 들고 다니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책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하지만 모든 정치인들은 정치적 메시지를 표현하고 싶겠죠. 패널들의 다양한 의견 전해드리고 있습니다.